회사를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직원들은 퇴근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AI 하나는 고객 문의를 정리하고 다른 AI는 경쟁사 가격을 조사합니다. 또 다른 AI는 프로그램 오류를 찾아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위에서는 또 다른 AI가 이 작업들을 나눠주고 결과를 검사합니다. 사람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정말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만 호출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몇 달 동안 내놓은 AI 기술과 사업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최근 조각이 그록 4.6입니다. 그록 4.6은 8월 12일 공개됐습니다. 500K, 그러니까 5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지원하고 추론 강도를 낮은 단계부터 매우 높은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함수 호출, 웹 검색, X 검색, 코드 실행도 지원합니다. 가격도 눈에 띕니다. 기본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2, 출력 $6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만 보면 그로크 4.6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Long Running Agents, 장시간 에이전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질문 하나에 좋은 답을 내놓는 AI보다 하나의 목표를 받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일을 계속하는 AI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능이 많이 오른 영역도 이쪽입니다. XAI가 같은 기준으로 제시한 비교표에서 종합 인텔리전스 인덱스는 그로크 4.5에 56에서 4.6은 61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에이진 작업을 평가하는 APX 에이전스는 47.1%에서 57.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보는 DFSWE는 54%에서 65.9%, 터미널을 직접 다루며 문제를 해결하는 터미널 벤치 3.0은 15.7%에서 26%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순수 수학이나 환각, 긴 문맥에서의 정확도가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고 말할 공개 근거는 아직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단순히 모든 분야에서 AI 머리가 더 좋아졌다기보다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여러 단계를 이어가며 이를 수행하는 능력에 상당한 힘을 준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훈련 방식에서도 그 방향이 드러납니다. 그록 4.6은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여러 단계의 작업 과정을 담은 SFT 트래젝터리 그리고 폭넓은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사용했습니다. 코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 업무, 웹 개발, 커널 최적화, KD 같은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서를 더 많이 읽힌 것만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고치고 끝까지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연습시키는 쪽으로 훈련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다른 움직임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곡빌드의 슬러시, 골 기능은 목표 하나를 주면 계획을 만들고 코드와 웹페이지와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완료 여부를 검증할 때까지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록봇은 한 단계 더 갑니다. 자체 클라우드 컴퓨터를 가지고 앱과 웹사이트, 이메일에 접속해 계속 작업하도록 설계됐고 여러 봇이 서로 업무를 나누거나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계속 다음에는 뭘 할까요? 라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부르는 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크로 하드를 끌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페이스X의 공식 SEC 문서에서 마크로 하드는 단순한 AI 비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코딩과 제품 개발에서 시작해 관리 업무, 더 나아가 entire business processes, 회사의 전체 업무 과정까지 autonomous agents가 수행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구체적입니다. 그록이 여러 전문 에이전트를 조종하고 그 에이전트들이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래픽 화면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루며 기업은 필요할 때 디지털 워커스, 디지털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머스크가 이것을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사람의 물리적인 노동을 기계로 옮기려는 프로젝트라면 매크로 하드는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노동을 디지털 세계에서 복제하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그로크 4.6이 매크로 하드의 전용 모델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로크 4.6이 옵티머스의 두뇌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크의 장시간 작업 능력, 그로크의 상시 업무 수행,
여러 에이전트의 협업, 그리고 마크로하드의 디지털 노동자 구상은 분명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머스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하나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똑똑한 AI를 매우 싸게 만들고 오랫동안 돌리고 수십만 개로 복제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그로크 4.6의 가격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토큰 가격을 단순한 AI 이용료로 보지 말고 디지털 노동의 원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로크 4.6의 기본 가격은 입력 2달러, 출력 6달러입니다. 비교 대상 가운데 GPT-5 쭈블릿 아플런동, 솔은 5달러와 30달러, 클로드 페이블 1은 10달러와 50달러입니다. 그런데 가격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싸지만 이를 계속 실패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지표는 Cost per Successfully Completed Task, 성공한 업무 하나를 만드는데 실제 얼마가 들어가느냐입니다. 한 번의 에이전트 작업에 입력 100만 토큰과 출력 20만 토큰을 사용하고 실패하면 재시도한다고 단순한 비교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로크 4.6의 모델 비용이 성공한 업무 하나당 약 5달러 57센트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번 5분씩 검사한다고 가정하면 14달러 26센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가장 큰 비용은 토큰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자주 다시 불려 나오느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에이전트 경쟁은 결국 AI가 얼마나 오래 혼자 일하느냐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AI 발표의 벤치마크 숫자만 보는 것보다 이런 구조까지 함께 보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돈테크 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훨씬 더 커집니다. AI 노동자가 정말 사람의 디지털 업무 일부를 맡기 시작하면 AI 기업들이 노리는 돈은 챗GPT 같은 월 구독료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사람에게 지불하고 있는 사무직 인건비, 외주 개발비, 콜센터와 BPO 비용, 컨설팅 비용, 각종 IT 운영비 일부가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전부 XAI 같은 모델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추론이 발생합니다. 추론이 늘면 GPU와 ASIC이 필요합니다. 그 칩에는 HBM과 DRAM이 붙고 고속 네트워크와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집어넣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과 냉각, 변압기,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노동비 일부가 컴퓨팅 비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미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로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 약 945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싸지면 컴퓨팅 비용도 줄어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하나의 AI 비용이 80% 떨어졌는데 기업이 AI에게 시키는 업무가 10배로 늘어난다면 전체 추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컴퓨터가 싸지고 빨라질수록 컴퓨터를 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서는 지능의 가격 하락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폭발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수직 통합 전략도 이 지점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로크는 지능을 만듭니다. 그록 빌드와 벗은 그 지능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매크로 하드는 여러 디지털 노동을 조직하려 합니다. 컬로스스 같은 시설은 막대한 컴퓨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테라팝을 통해 칩 공급과 컴퓨팅 원가까지 직접 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초기 텍사스 투자 규모만 약 168억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가 SEC에 제시한 수치를 보면 컬로스스와 매크로하드 컴퓨트 시설의 합산 컴퓨트 파워는 약 0.7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첫 매크로하드 클러스터를 91일 만에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마크로하드라는 에이전트 플랫폼과 대문자로 표시되는 마크로하드 컴퓨트 시설은 같은 이름을 쓰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머스크가 무엇을 원가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스페이스X는 AI의 장기적인 제약으로 칩 제조,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머스크의 방식으로 문제를 역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 가격을 낮춰 전기차의 경제성을 만들고 스페이스X에서 발사 비용을 낮춰 우주 발사 횟수를 늘린 것처럼 AI에서는 지능 한 번의 가격, 더 정확히는 업무 하나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AI를 더 많은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늘면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컴퓨팅을 더 싸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칩과 데이터 센터와 전력까지 직접 손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AI 노동의 가격을 낮춥니다. 하나의 플라이 휠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만들려는 것은 가장 좋은 챗봇 하나가 아니라 가장 낮은 원가로 유효한 지능 노동 시간을 계속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크로 하드가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더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노동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디지털 노동자를 복제하고 조직해 회사의 기능 자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AI 직원을 파는 단계를 넘어 AI 조직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좌석을 샀습니다. 직원 100명이 있으면 CRM 계정 100개, 업무도구 계정 100개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원하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 1만 명에게 답변을 완료했는가, 버그 300개를 분류했는가, 계약서 2,000건을 검토했는가, 영업후보 5,000곳을 조사했는가. 이렇게 되면 일부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람에게 도구를 파는 방식에서 AI가 끝낸 업무 결과를 파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사스와 IT 기업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AI 에이전트를 흡수해 살아남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머스크의 그림이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한 번의 답변에서 실수하는 AI와 50단계 업무에서 실수하는 AI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나머지 48단계가 그 잘못된 판단 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조작하는 AI라면 실수는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변경하고 코드를 수정하고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크빌드에서는 한 보안 연구자의 테스트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약 192KB였는데 5.1GB의 저장소 데이터가 업로드됐다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약 26,000배입니다. SAI는 이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 전체 제품이 위험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더 강해질수록 최소 권한, 승인 절차, 감사 기록, 롤백, 독립적인 검증 시스템이 왜 중요해지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싼 AI가 반드시 가장 경제적인 AI도 아닙니다. 어려운 업무에서는 더 비싼 모델이 성공률이 높아 재시도와 사람의 감독을 줄인다면 최종 비용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 가격표에서 $2냐, $10냐만 볼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업무를 실제로 끝내는 성공률, 사람을 다시 부르는 빈도, 그리고 성공한 업무 하나당 총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비로소 AI 노동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AI 모델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 사용량이 정말 10배, 100배로 늘어난다면 어느 모델을 사용하든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속기, HBM,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AI가 실제 기업 시스템을 움직일 때 필요한 보안과 관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뢰성과 인간 감독이 병목입니다. 중기에는 GPU와 HBM,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가 문제입니다.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칩 생산 능력과 전력이 구조적인 병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로크 4.6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GPT보다 몇 점 높습니까?가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실제로 넘겨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노동 시간을 얼마나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회사에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면 어떤 업무까지는 사람의 확인 없이 맡길 수 있고 어느 단계부터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경계가 앞으로 AI 노동의 경제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크 4.6은 아직 인간 직원의 완전한 대체를 증명한 모델이 아닙니다. 마크로아드 역시 회사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된 조각들을 연결하면 한 가지 변화만큼은 선명합니다. AI 경쟁의 중심이 단순히 지능의 최고점을 올리는 싸움에서 유효한 지능 노동을 얼마나 싸고 오래 생산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 경쟁에서 노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라면 그로크의 최종 경쟁자는 다른 챗봇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디지털 노동을 어떤 시스템이 가장 낮은 원가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앞으로 AI 산업의 돈은 바로 그 질문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